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부발전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서 각 항목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발전은 이번에 사무를 채용하지 않고 기계 정기직을 많이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정기직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듣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부발전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원자가 중부발전과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 이유를 아래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1-1번과 1-2번으로 나눠져 있죠. 요 조건에 맞게만 쓰면 되는데 1번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쓰기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직무기술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 직무기술서에 정의된 능력 단위와 지식 또는 기술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는 저는 정보보안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보안 위협에 취약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보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죠. 전기 같은 경우는 전력계통 설계 및 운영 능력이나 데이터 분석 및 진단 능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을 직접 해봤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봤던 실험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기 개통 설계 및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장비 유지 보수 및 효율적 자원 관리 능력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발전 설비의 가동과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유지 보수 능력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 또는 토목 같은 경우는 공사 품질 및 공정 관리 능력 또는 건축 설계 및 감리 능력을 통해서 품질을 보장하고 안전, 품질 환경 요건을 충족해서 건설이 완료되도록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 중부발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즉 수행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설비 장애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발전 운영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저는 화력 발전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발전소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및 장애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하고 같이 합쳐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스마트 발전소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IT 직무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쪽은 탄소 중립 및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발전 설비 및 건설 및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직 같은 경우에서는 전력 거래 및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 달성 과정에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또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이 목표였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으로 얻어진 구체적인 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2-2로 들어가시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발생한 문제, 예를 들어서 자원 부족, 팀원 간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내가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고 팀워크를 강화했다 라는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적어 보신 겁니다. 우리 채널을 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적어 보신 것 중에 하나죠. 뭐냐 하면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 되는 거겠죠. 업무 중 비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성과 부진을 직접 목격한 사례라든지 또는 자원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새로운 방법을 타 사례의 성공 사례를 참조했고 비용 효과를 분석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에서 결과는 반드시 수치화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서는 각자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서로 입장이 달랐던 이유와 설득 근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방식, 우선순위, 자원 분배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상대를 빌런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대를 빌런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감정적 공감 또는 논리적 접근을 했다.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인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업무 과부하나 개인적 스트레스나 기술 부족 이런 것들, 특히 업무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던 팀원이 신규 업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했다. 교육을 제공했다. 정서적 지지를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행한 단계와 노력을 서술하고 그리고 자신감 회복이라든지 또는 효율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여러분들하고는 살펴보았습니다. 중부발전 자소서 항목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중부발전 자소서 항목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함께 달리는 치트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는 치트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